부동산원 자료가 나와서 집값하고 전셋값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상승한 걸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호가와 실거래가가 섞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상승폭도 지난주 대비 다소 확대가 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가격의 회복 움직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거래량이 좀 회복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가파른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 가격 회복세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시장의 급매물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이후 좀 증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매 시장의 주요 지역의 매매 매물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확실히 수도권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극화라고 하죠. 이제 지방에는 아직 이제 5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 수도권과 달리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지역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하의 폭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전처럼 영끌이나 패닉바잉의 수요가 이제 지방이나 외지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방 시장의 시장 회복은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거래량이 분명히 바닥 쳤을 때보다는 오른 게 맞기는 한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급매물이 좀 소진된 것이 여파가 있었고 실수요자들이 산 것도 맞지만 이게 장기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맞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이라는 것들이 이제 평년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거래가 회복됐다는 것이 작년 4분기 그 40조 원 정도로 공급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또는 흔히 말하는 중동 이팔 전쟁의 이슈 같은 시장의 변수가 커지면서 시장이 다시 조정됐을 때 아무래도 시장 위축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거래가 회복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 측면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과거의 호황기의 거래량을 나타낼 만큼의 이제 뜨거운 시장을 단기에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거래는 예전에 비해 받쳐주지 못하고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선호 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 내 교통호재 또는 신축,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의 가격 오름세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6월 10일 기준 그 한국부동산의 시황으로도 그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미 0.16%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월 이후부터 상승 움직임이 비교적 주간 단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마이너스 변동률이긴 하지만 수도권도 곧 플러스 전환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저에는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사와 특례 대출이라는 것이 대환 대출도 되고 매입 대출도 되지만 이제 5억 원 한도 내에서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량이 과거보다 줄고 또 일각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갱신 계약을 많이 하면서 매물이 더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임대차로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수치가 갭 투자를 받쳐주는 정도의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이전 수요로 연결되고 있는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아직 거래 회복세가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매가 반등 또는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좀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사람들이 지금 지갑도 너무 얇아지고 집을 사기에는 아까 뭐 고점 대비 뭐 80%, 85% 가격이지만 그래도 비싸서 이게 실제 그러니까 호가를 좀 집주인들이 높이 올리긴 하더라도 실제 사려는 수요는 아직도 주저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집값은 또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뭐 그래도 좀 오를 걸로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흔히 주택 시장을 살펴볼 때 그 뭐 매물량이라든지 또는 거래량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제 BIS라고 소유자의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소유자의 심리가 수도권을 위주로는 과거 대비해서는 좀 구입에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영향의 기저에는 생각보다 주택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30만 호 정도 전국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분양 물량에 이제 대기 물량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올해 4만 호 정도 예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7천 호 정도, 그러니까 9개 사업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900만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공급 진도율도 낮지만 분양가 수준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3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이 대부분 풀리고 투기과열주의가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 민감 부분들은 규제가 많이 완화됐죠. 그 분양가의 통제 수단도 낮고 또 건재재 가격 인상들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기존 주택 신축 5년 이하의 새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분양 물량조차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움직임들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저금리나 과잉 유동성이 있었던 2020년이나 2021년에 뭐 한 달에 10만 호 이상씩 거래되는 그 정도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양극화 논란도 있는데 뭐 지방은 오늘 자료에서도 0.05% 4주 연속 하락한 걸로 나왔지만 지방과 서울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는 더 커질 걸로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개구 아파트와 그리고 비강남권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강남 3개구 한 채로 그 서울 내 기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가격 간극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에 단순히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좀 이분법적인 양극화를 본다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시장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자산 가치 상승과 거래소의 적극성이 이제 강남과 한강변,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 좀 이원화되고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에는 뭐 영끌이나 패닉 바잉을 할 만큼 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서 손절의 리스크가 없고 뭐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만큼의 가격 상승이 시현됐다면 뭐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뭐 호황기 대비 낮은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선택을 특정 지역으로 이제 제한하거나 편향하고 그리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더라도 시장의 사이클 변화할 때 시세 차익이 단번에 더 커질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나 매입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화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서울 내에서도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리는 영향이 어떨 걸로 보세요? 하반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또 내린다, 뭐 그게 집값에 영향을
줄 걸로 보실까요? 사실 이제 금리의 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도 결국에 미국 연준에서 9월 아니면 12월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뭐 우리도 연내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 인하에 대한 폭과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가 아주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중금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투자의 패턴도 중금리에 맞춰야 되는 움직임들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이제 강화하는 이유도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변동금리로 갈아타려고 하는 차주들이 본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대출의 건전성을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통해서 대출의 총액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보면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긴 하지만 비교적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 투자 그리고 뭐 실거주 실수요 목적에서 단기로 매매하는 단타 거래보다는 적어도 그 양도세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2,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매각하시는 패턴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성할 때도 이제 경공매라든지 또는 이제 분양 물량 금매 뭐 이런 거 위주로 매입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이제 양극화 얘기도 했지만 이제 공간도 마테오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는 곳. 이제 어찌 보면 뭐 연구과제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많이 받으시는 교수가 더 많이 받고 이런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나듯이 공간도 이제 수요자들이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자본이득이 더 커지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나 뭐 인구에 회자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택을 집중하시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세가 얘기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과 전망은 어떻게 되실까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전세 사기나 역전세 이슈를 보더라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낮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아파트의 일정 부분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만 호였다면 올해 2만 호, 그리고 인천은 4만 호에서 2만 호,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10만 호에서 9만 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내년이 조금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은 올해와 비슷한 입주량을 갖겠지만 경기 지역은 한 10만 호 입주, 9만 호 입주해서 내년에 5, 6만 호 정도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에 중공 물량 감소는 전세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한 부채나 빚을 통해서 주택에 구입하는 것, 올인하는 것은 뭐 그렇게 권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의 적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방법론을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당분간 저금리 도래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자본 비율 높이고 대출 비중을 좀 낮춰서 이제 장기 보유 목적에서
입장에서 경기 변동성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이제 수도권 위주로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는 이제 경매나 급매 그리고 분양 중에서 수도권 위주로 가격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를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에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1주택자의 교체 수요, 갈아타기 수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실 때는 반드시 이제 기존 집을 팔고 새로 갈 집을 바로 옮겨 타시는 구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기준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연말이나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DSR 제도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제도에 따라서 사실 차주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여신의 기준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리대출 이용도 이제 출산을 전제로 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신축, 장기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상환 능력 하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명진 여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